리더님은 혹시 미국으로 오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 계획이 있으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그게 정확하게 이제 언제 이렇게 이제 있지 않아서 이제 신랑하고 저희가 또 진짜 되게 좀 약간 계획은 있는데 아직 이제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알아두면은 그래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러시군요. 아, 네네. 그러시군요. 네, 그렇죠. 미리 알아놓으면 훨씬 더 낫죠. 네, 좋은 네. 계획이십니다. 네, 미국 초등학교 적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특히 막 미국으로, 이거 잘못했다. 저기 글씨가 오타가 있네요. 이사해서 학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막 이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퍼플 리더님도 이제 다음 주에 캐나다로 이사를 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하면은 이사를 막 하고 난 다음에 학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한국에서도 학교에서 학교로 이사를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미국에서도 학교에서 학교로 이사를 가려면 이 친구가 언어도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면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학교에서 학교로 이사를 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학교 적응을 잘 하는 거. 물론 성적도 잘 나오고, 높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학교 적응을 잘 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적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왔을 때는, 영어도 좀 부족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학교 적응을 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방법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질문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기. 예요. 영어 공부 꾸준히 하기.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수업과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므로 아이가 빠르게 적응하려면 영어 공부가 필수입니다. 아이가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고 영어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뭐 정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말을 완벽하게 해도 한국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이사 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일인데, 언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학교를 갔을 때,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을 때, 엄마들은 보통 예전에는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애들은 어, 빨리 스폰지 같기 때문에 학교 가면은 다 배운다. 학교 가면은 뭐 아직 애들 뭐 몇 개월만 지나면은 금방 알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해요. 물론, 왜냐면 아이들이 뭐, 어른보다는 언어 그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뭐, 6개월 지나서, 적응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고, 뭐, 1년이 지나가지고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엄마도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그 엄마 그룹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그룹. 근데 나는 영어를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뻘쭘하게 그렇게 서 있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자리가 싫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는 학교를 가서 나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선생님도 처음 봤고 아이들도 다 처음 봤고 처음 봤는데 또 그 아이들이 아시안 아이들이 아니고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히스패닉 아이들도 있고 막 뭐 여러 아이들의 인종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루 종일 8시간을 매일매일 그곳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죠. 이유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어머님들 다 이제 많이 들어오셨는데 거기 저기 음소 뮤트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물론 빠르게 적응은 할 수는 어른보다는 빠르게 적응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8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를 생각한다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무슨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들리는 것도 다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혹시나 또 친구가 뭐 놀자고 했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도 뭐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같이 놀기도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진짜 첫 번째는 잘 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기.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기.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 그래도 선생님 말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알아듣고,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래도 아이가 어, 적응하는데 조금 쉽고, 그리고 또 각 학년마다 배우는 게 다른데, 이제 뭐 킨더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 아이가 뭘 배우는지를 알고 들어가면은 많이 들리지 않고 많이 자기가 대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응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넷플릭스 그 미드 드라마를 볼 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 이 사람들의 영어가 다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내용 파악이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학교에서 내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그래도 조금 알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는 어렵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몰라도 그래도 적응하는데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안 하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아이를 위해서도 훨씬 좋죠. 꼭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 근데 또 여기에서 안타까운 거는 이런 것이 있어요. 영어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영어 공부를 준비한다고 해서 1년, 2년 준비를 하고 왔어요. 하고서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레베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나 이랬는데 아니 이거는 뭐 정말 준비를 한 건지 너무 안타까워요. 1년, 2년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준비한 내용이 너무 이 미국 그 교과 과정과 너무 달라서 이게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뭐 완전 안 하는 것보다 물론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1년, 2년 그렇게 오랫동안 한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이 안 나오고 그 발화가 많이 안 된 아이들을 제가 정말로 많이 봤어요. 진짜 한국에서 온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공부를 좀 제대로 잘 못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준비해 드린 어, 그, 어,
동그라미에서 만들어 드린 그 커리큘럼, 그 문제집이든 뭐 따라하기 그 스피킹 따라하는 거든 아니면 에픽 그 책 읽는 거든 이런 것들은 제가 딱 봤을 때 가장 진짜 효과가 좋을 만한 것들로 뽑아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다른 문제집을 혹시 지금 하고 있으시더라도 그거 지금 제가 드린 것들은 어 뭐 만약에 단계가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단계가 된다면 그 문제집은 빠뜨리지 않고 꼭 하시는 게 영어 공부하시는 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미국 학교 초등학교에서 적응하기 위한 첫 번째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 우리 아주 동그라미와 연결이 잘 되고 있죠. 루틴을 잡는 거. 어쨌든 영어 공부로 지금 루틴을 잡고 있기 때문에 루틴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영어 공부로 지금 루틴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미국으로 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던가 예, 뭐 나중에 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던가 할지라도 어쨌든 영어 공부는 많이 못하더라도 꾸준하게 조금씩 조금씩 해 온다면 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예요. 아이가 미국 초등학교에서 잘 적응하려면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활동이나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쵸? 이게 영어를 할 수 있어야지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손을 들고 발표를 해야 되고, 예,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들어야지만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스피킹이 안 되고 리스닝이 안 되면 일단은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 그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러고서 온 아이라면 그래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약간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수업 시간에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활동.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행사가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는 이스터가 있었죠. 이스터 학교 행사가 있었고 뭐 발렌타인데이 그 전에 발렌타인데이 있었잖아요. 그럼 뭐 발렌타인데이 그 행사가 있고 또 이제 좀 있으면은 마더스데이예요. 그럼 마더스데이 행사가 또 있어요. 그리고 뭐 마더스데이 지나면 뭐 파더스데이 또 있고 뭐 그랜페런츠 데이 또 있고 뭐 북페어 뭐 이런 거 있고 뭐 티처스 어프리시에이트 데이 뭐 그런 거 또 있고 뭐 크리스마스 있죠. 땡스기빙 있죠. 뭐 학교에서 행사가 그냥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행사를 어 엄마 입장 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거 행사 뭐 또 당연히 참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간혹 가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면은 엄마 자체도 영어를 잘 못하고 일단은 학교를 가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이도 일단은 학교 갔다 오고 나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사를 그냥 안 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행사를 뭐 꼭 참여해야 되는 거 필수는 아니지만 학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아이가 그 반 아이들과 한번 얼굴을 보고 그냥 say hi만 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약간이라도 어울리고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보고 이러는 것들이 나중에 그 다음날 학교 갔을 때 친구들, 나 어저께 너 봤어. 같이 놀았지?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과 후 활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엄마가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이제 좀 뻘쭘하게 거기 서 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서 있다 한다 하더라도 예, 아이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아마 아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가고 그다음에 또 한 번 가고 그다음에 또 한 번 가면은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나오죠. 엄마가 어울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어울리지 못하는 거는 뭡니까? 엄마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그라미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엄마도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엄마가 영어 공부를 해서 엄마가 한마디라도 스피킹을 하는 것과 못하는 거로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으로 이사를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미국 초등학교로 이사를 안 온다 하더라도 아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영어를 한마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의 그 발화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영어 공부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어머님들도 나 자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잠깐 잠시만요. 여기에서 잠깐 이제 어머님이 질문을 남기셨던 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거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 저희 둘째 고 프리케이 들어가는데 혹시 퍼블릭 스쿨에는 프리케이를 보내면 학교 정문에 줘야 하나요? 만 4살이 알아서 학교 교실까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언어가 느려서 아직 한국어, 영어 둘 다 잘 못해서 너무 걱정이에요. 부모가 교실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우, 진짜, 내용이 절절하네요, 진짜.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당연히, 당연히 걱정이 되시겠죠. 말도 아직 서투르고, 아주 조그마잖아요. 만 4살이면 진짜 조그마거든요. 그 만 4살 친구들이 학교에서 막 가방도 자기 몸보다 더 큰 가방 그거 메고서 막 걸어오는 모습 보면은 진짜 너무 귀엽고 정말 대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첫 일주일 프리케이 첫 일주일은 엄마가 교실까지 데려다 줘도 됩니다. 네. 엄마가 교실까지 데려다 줘도 되고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차에서 이렇게 딱 내려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딱 이제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 복도에 이렇게 선생님들이 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반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반을 못 찾아간다던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 근데 이것도 또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기는 있어요. 어떤 학교는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더 길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다녔던 학교들은 보통은 일주일은 첫 학교 시작 일주일은 엄마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엄마 아빠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후에는 많은 게스트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걸 좀 꺼려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한 명 보통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만약이라도 그게 좀 잘 모르시겠다면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해야죠? 미팅이 있어요. 선생님을 보는 미팅의 날이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데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first day of school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거 예, 그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선생님이 이제 우리 교실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그런 공지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선생님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머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예,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3번.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기. 미국 초등학교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가진 학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아이가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귀는 거 당연히 중요한지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근데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또 언어가 돼야지만 어 잠시만요. 이게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첫째는 킨더로 들어가는데 킨더도 마찬가지일까요? 킨더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첫 주는 킨더 같은 경우에도 첫 주는 예, 엄마랑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한번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같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복도에 선생님들이 다 서 계시고 그리고 아이가 어떤 반에 가는지 뭐 이런 것도 선생님이 다 이미 그런 거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학교에서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잘 인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예, 다시 돌아가면은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배우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스피킹이 안 되면은 또 이게 항상 걸리는 것이 그거죠. 스피킹 그리고 친구들과의 문화. 요 문화도 약간 좀 알아야 되는 게 조금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조금 약간 살짝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놀이터 같은 데 갔을 때 좀 줄을 서서 가야 되고 그리고 뭐 미끄럼틀을 탈 때 미끄럼틀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한국에서도 못하게 하나요? 막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거 미국에서는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다칠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아이하고 내려가려고 하는 아이하고 다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층계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을 권장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있는 게 좋죠. 예, 그냥 이제 막 신나게 놀기 위해서 그냥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줄 서지 않고 뭐 하고 막 그러면은 어, 학교 선생님도 물론 이제 제재를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놀이터를 간다던가 아니면 플레이데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벌스데이 파리를 간다던가 이랬을 때 그런 룰 같은 거를 좀 잘 안 지키면 엄마들이 봤을 때 좀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네. 근데 또 미국 아이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 안 듣는 친구들이 몇 명 있기는 있어요. 걔네들은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아직.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좀 알고 매너를 지키고 룰을 좀 잘 지키고 그러면은 아이들과 조금 더 어울리고 이런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지연 님이 어, 네, 질문을 하셨는데 잠시만요. 네, 만 9세 저희 첫째 해외 온 지 8개월 정도 되었고 이제
ORT 6단계 정도 읽고 있는데 반 정도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옆에서 내용을 알려주고 이해시켜줘야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해주고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ORT 6단계를 읽고 있는데 반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단계를 내리셔야 돼요. 단계를 내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리딩을 6단계 하고 있다고 이거를 전부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읽기를 하고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리딩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읽기가 6단계라는 거는 그냥 읽을 수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read aloud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그냥 지문을 읽는 거지 그거는 책을 읽었다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단계를 내려서 차라리 5단계로 일단 먼저 내려서 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만약에 그것도 조금 힘들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한 단계 더 내려서 4단계로 내려서 그 친구가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엄마한테 어떤 내용인지를 같이 얘기하고 엄마가 질문을 하면 같이 대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만 네,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한 페이지를 읽었을 때 단어를 몇 개 모르는 거는 알려줄 수 있어요. 보통 우리는 학교에서는 five finger rule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단어 몇 개를 모르면 뭐 5개를 모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한 그 페이지에 문장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어 뭐 3개 뭐 페이지의 문장에서 따라서 이제 좀 틀리기도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어 너무 많이 알려주고 있다 지금. 그러면 단계를 내리셔야 됩니다. 근데 단어 같은 거는 살짝 이제 몇 개는 알려줘도 된다. 근데 단어가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단계의 그 책으로 내려가서 읽어갖고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예,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스피킹이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또 스피킹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처럼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다양하게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 벌스데이 파리 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한 번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참여를 하셔서 근데 엄마인 저도 그 벌스데이 파리 가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벌스데이 파리 가면은 엄마는 엄마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유 제가 그때 이제 진짜 15년 뭐 이렇게 전이니까 영어를 제가 진짜 잘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정말로 못 알아듣고 정말로 말을 못했으니까요. 그때 그 엄마들 사이에서 있으면 정말 진짜로 뻗어놓은 보리자루처럼 네, 지연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뻗어놓은 보리자루처럼 거기 그냥 구석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적극적으로 갔습니다. 네, 그냥 갔어요. 뭐 저는 뭐 그래도 뭐 어차피 그렇게 막 사람들하고 막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걸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원래도 한국에서도 그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그냥 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다양한 액티비티나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있고 가끔가다 이제 옆에 엄마가 하이 하면 그냥 하이 하고 그냥 살짝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 예, 뭐 how are you 뭐 그러면은 yeah, hi, I'm doing good 뭐 이런 거 살짝 얘기하고 뭐 그랬죠. 이 질문을 이제 또 이야기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자료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잘 다음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 자료는
정말로 좋은 자료예요. 이거 진짜 학교에서 미국 초등학교에서 다 사용하는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용하실 거 없으세요. 나중에 이제 2기를 다 끝나고 요번 이제 동그라미를 다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로 이제 진행을 또 할 거예요. 우리가 연이어서. 그때 제가 한 개씩 자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드립니다. 예. 그거 이제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네. 학교 교육 체계와 학습 방식 파악하기. 중요한 내용이죠. 네. 학교 교육 체계와 학습 방식 파악하기. 미국 초등학교의 교육 체계와 학습 방식은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이를 파악하고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의 학습과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네. 학습 교육 체계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스케줄 제가 PD에 얼마 전에 올린 게 있잖아요. 스케줄만 보더라도 너무 달라요. 미국 그 스케줄에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 갖고 매스 끝나고 잉글리시 할 때 중간에 한국은 뭐 10분이나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화장실 가기도 하고 약간 쉬기도 하고. 근데 미국에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화장실을 이제 물론 이제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킨더나 프리케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가는 시간을 정해 놓고 선생님과 함께 이동을 같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갔다가 한꺼번에 왔다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해요. 각각 이제 학교마다 또 그것도 또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딱 요 시간에 쉬어야 된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제 예를 들어서 워크시트에 이제 만약에 파닉스라고 한다면 파닉스에 대한 그 워크시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 가위로 자르고 붙이고 색칠하고 뭐 이런 워크시트 액티비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싹 다 치우는 거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치우고 빨리빨리 치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빨리 치우고 그리고 바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조금 잡혀야지만 아이가 학교 적응하기가 조금 쉽겠죠. 선생님이 10 쉴 때까지 빨리 치워야 된다. I'll give you 10 seconds and you need to finish everything clean up.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세워라 내워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벌써 또 한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어머님들에게 그 OT 할 때였나 그때 언젠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집에서 그런 뭐 자기 물건 자기가 치우기 아니면은 자기가 먹은 그릇 같은 거 싱크대에 뭐 아니면 책가방 같은 거 바른 그 장소에 갖다 놓기 뭐 등등등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에서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지만 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죠. 빠르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 때 그래야지만 또 자기 것만 치우지 않고 또 못하는 친구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들. 그러면 그 친구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좋으니까 그런 행동이. 그러면은 진짜 선생님도 딱 선생님 다 보시잖아요. 학교 교실에서.
그러면 아유 우리 친구가 영어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아직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아이고 어떻게 기특하게 자기 거를 다 치우고 친구 치우는 거를 이렇게 도와줄까 이런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루틴 생활 습관 이런 데서 그냥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거지만 다, 네. 이게 결국에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 인재, 미래 인재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미래 인재 뭐 아주 거창한 것 같지만 이런 아주 작은 거에서 나옵니다.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자기 거를 다 할 수 있고 이 친구가 다 못했네? 그러면 내가 조금 도와줄까?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죠. 아주 작은 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뭐 미래 인재상을 위해서 무슨 뭐 쓰는다던가 아니면 뭐 미래 인재상을 위해서 뭘 경험하게 한다. 이것보다 집에서 집에서 자기가 먹은 그릇 싱크대에 갖다 놓기. 이게 더 완전 더 중요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진짜 완전 이거 사소한 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습관들이 잘 아이의 몸에 배면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이제 학교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상장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물론 상장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근데 뭐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영어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가 습관이 좋아서 그동안 집에서 해왔던 그런 루틴이나 습관 때문에 영어도 못하는데 이런 상장도 받고 얼마나 기특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자존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막 영어를 막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또 뭐 리딩도 잘해야 돼요. 뭐 파닉스도 잘해야 되고 라이딩도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또 학교에서 적응하는 것들은 이런 습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물론 또 여기에는 또 한국 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이건 뭐 한국 학교에서도 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섯 번째.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이것도 또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네.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잘 적응하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미국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엄마가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우리 아이도 바쁘고, 요즘엔 아이들도 되게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족이 함께 시간 보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을 같이 먹는 시간.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녁 먹는 시간에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뭘 하면서 놀았는지, 뭐, 저희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가지 않고 이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이제 급식 같은 거를 받아서 이제 먹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학교에서 뭘 먹었는지, 뭐 등등등 뭐 그런 얘기들, 뭐 친구랑 뭐 바깥에서 뭐 하고 놀았는지, 뭐 등등등 뭐 그런 얘기들. 그러면은 뭐 며칠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뭐 축구 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뭐 자기가 골을 한 골 넣고 뭐 많이는 못 넣고 한 골 넣었는데 그래도 우리 팀 되게 좋았다. 근데 뭐 자기가 슬라이드 태클을 많이 해가지고 뭐 자기가 무릎이 뭐 까져서 아프고 뭐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렇게 시간 내서 하지 않으면은 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막 말을 주절주절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매일 레귤러리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면 예, 아이가 요런 것들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말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 와가지고 또 엄마 아빠랑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어떤 게 또 힘들었는지 뭐, 뭐, 뭐 선생님이 어떤 뭘 해서 뭐 힘들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데서 공감도 해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학교 적응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5가지 올라가면은 예, 미국 초등학교 적응 5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